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이 후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삶은 이래도 후회, 저래도 후회인 것 같습니다. 결국 후회하며 각자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덜 외로울 줄 알았는데 결혼을 막상 해보니까 육아와 또 생계 걱정 속에서 더 고독해졌다. 이런 말 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이 부분은 정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싱글끼리는 이야기했을 때 공감 못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던 또 다른 결혼 안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결혼 안 했지만 가족들 만나는 명절이 제일 힘들어. 왜냐면 아직도 혼자냐고 맨날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들으면 마음도 불편하고 다운되는 기분이야.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명절 때 안 가려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이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들 30대 이시거나 아니면 40대부터는 이런 말 한 번씩 진짜 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들어봤을 거고요.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의 결과로 각자 후회를 안고 저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결혼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죠. 직장 오래 다녀도 후회, 뛰쳐나와도 후회합니다. 사랑 연애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죠. 이렇게 인생은 어쩔 수 없이 후회를 끌어안고 사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누구도 후회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친한 친구부터 시작해서 유명 연예인, 기업가, 인플루언서, 운동선수 중 하나 부족해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후회라는 건 없이 못 산다라는 겁니다. 그들 또한 결국 인생의 어느 한 페이지에서는 후회로 가득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들도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몇몇의 기사 인터뷰다 프로그램 같은 데서 말하는 것을 보고 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후회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우리는 항상 선택 후에 후회를 할까 생각을 해봤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선택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자유를 느끼지만 그 자유만큼 후회의 가능성도 커진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학을 상위권으로 갔지만 전공이 너무 맞지 않아서 이탈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지만 주변 시선이나 돈 걱정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원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닐지도 몰라라고 하면서 위태위태로운 사람이 있죠.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상상 속에서 지금 내가 딛고 있는 길에 대해 의심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택지는 늘 상상 속에 더 완벽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르지 않은 그 선택지는 언제나 더 잘 됐을 수도 있는 가능성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현실을 살고 있는 나는 부족함과 마주치는데 선택하지 않은 길은 완벽한 환상으로 남아버리니까요. 모든 선택은 동시에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걸 선택했다는 건 동시에 다른 가능성을 포기했다는 뜻이 됩니다. 예로 들면 서울대 법대를 갔다라는 건 동시에 음악가의 꿈, 해외여행, 창업, 기타 모든 다른 가능성을 내려놓은 거죠. 이 포기의 감정이 결국 후회 감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도 온전히 내 것이죠. 누가 대신 정해줬다면 결과가 나빠도 덜 억울합니다. 근데 내가 고른 거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스스로에 대한 비난과 자책이 더 깊어지고 이는 후회라는 감정으로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항상 후회는 갖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상 속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어느 40대 가장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20대 때는 사업을 안 한 게 후회가 됐는데 30대 때는 사업을 막상 시작한 게 후회됐고 40대 지금은 어느 쪽이든 후회할 거면 가족이라도 챙기자는 마음이 더 크다. 라는 거고요. 또 워킹맘의 푸념을 들어봤습니다. 회사 나가면 아이 생각나서 울컥하고 육아휴직을 하면 회사 돌아갈 걱정에 잠을 못 잔다고 하고요.
결국 나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고 합니다. 어떤 공무원 준비생의 고민을 기사로 읽어봤는데요. 다들 붙으면 안정적이니까 좋다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에 매일 흔들렸다고 합니다. 시험 붙으면 월급 때문에 너무 박봉이니까 안 붙으면 또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을 구할까봐 후회를 할 것 같다고 하네요. 후회를 한 것도 아니에요. 할 것 같다라고 후회를 합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인간은. 그렇다면 유명인들은 어떨까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어떤 후회를 했을까요?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지 못한 게 후회된다. 저는 이거는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CEO들, 기업가 CEO들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 보면 항상 가족과 보내지 못한 게 후회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양날의 검 같은 건데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을 포기해야 되죠. 한쪽을 성공이라는 걸 택하면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멀어진다?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보다 줄어든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해도 후회한다라는 거죠. 어느 부분을 가족과 보내지 못한 부분을 후회한다. 세상을 바꾼 혁신가로 기억이 되고 있죠. 스티브 잡스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한 인터뷰에서는 사랑과 가족, 관계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고 남겼다고 하네요. 또 이런 걸 보면 성공을 하지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성공을 하고 봅시다. 네. 그리고 박지성 씨가 있죠. 축구선수. 유명하죠. 챔피언스 리그의 결승에 못 나갔던 그 한 경기가 평생 후회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경기 중에서 요 챔피언스 리그 하나 못 나간 게 후회가 된다고 하네요. 단 한 번 기회에 출전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다라는 옛날 기사가 있었는데 맞죠? 당연하죠. 근데 축구 선수로서는 이 챔피언스 리그라는 이 경기가 정말 큰 무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박지성 선수도 훌륭한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커리어가 충분히 레전드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분도 후회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죠. 아이유 씨도 있는데 너무 일찍 어른이 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라는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0대부터 방송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성공을 거뒀지만 한 인터뷰에서는 어린 시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그리고 이렇게 어린 시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 박지성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어머니가 예전에 저도 TV로 봤던 기억이 갑자기 났는데 이게 뭐냐면 박지성 어머니도 하는 말이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화려한 축구 선수로 보지만 자녀로서 볼 때는 되게 안타깝고 불쌍하다 내 자녀는. 왜냐면은 한평생을 축구로 하면서 온전히 어린 시절을 다 운동으로 그 좋은 세월을 좀 버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우 그 부분은 엄마로서 부모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 참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결국 그리고 이들의 측근이든 당사자든 결국 후회를 한다. 이처럼 후회는 모두에게 다른 모양으로 찾아오지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그러니까 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이 고민이 있고요. 보통은 시간이 뒤에 찾아오고요. 그리고 후회를 통해 우리는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 나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후회는 어쩌면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후회를 한다라는 것은 실패를 했다라고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후회는 실패가 아닙니다. 후회는 더 나은 삶을 바라본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후회 없는 삶은 없다. 하지만 그 후회를 받아들인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타임라인에서 후회를 마주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타인의 후회는 쉽게 이해되지만 정작 나의 후회는 인정하기 어렵죠. 하지만 모두가 후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걸 알게 되면 지금 내 삶도 어쩌면 좀 덜 고독하게 느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후회는 감정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단순히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생각하고 되짚고 성찰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죠. 동물은 보는 대로 움직이고 지나간 일을 이렇게 돌아보지 않지만 사람은 선택과 결과를 연결해서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선택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다시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단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의식을 가진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후회는 사실 무관심한 삶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후회는 대부분 내가 사랑했던 사람, 중요하게 여겼던 일, 그리고 진심을 다했던 순간들에서 생겨나죠. 부모님께 마지막 인사 못 드린 걸 후회하는 건 그만큼 부모님을 사랑했기 때문일 겁니다. 고백하지 못한 걸 후회하는 건 그 사람에게 정말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걸 후회하는 건 내 삶에 열정을 너무 가졌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단지 아쉬움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했고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했고 더 나은 삶을 꿈꾸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같아요. 그래서 후회가 있다는 건 아직 여러분 안에 감정이 살아있고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남아있고 실수로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후회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감각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죠. 그저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흘려보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지금 내 인생에서 어떤 부분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감정도 관계도 진심이었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후회는 그때 잘못했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후회는 다음엔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식해야 돼요. 이제 내 감정을 너무 억누르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내 선택에 확신을 가지자. 다시는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 후회는 여러분을 갉아먹는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을 잘하게 하는 연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후회라는 감정이 생긴다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니까 받아들이는 자세를 바꾸면 됩니다. 더 건설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계기로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로 마주하여야 된다는 거죠. 후회는 절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가 지금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너무 자책 같은 걸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여깁니다. 후회를 실수로 여기는데 실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사례를 보면 후회라는 것은 되돌아가자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자라는 반향기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후회한 사람이라면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급하게 선택했어. 이 말 속에는 다음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너무 잃었어. 이 말 속엔 다음엔 나를 지키는 관계를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이 되는 거죠. 후회는 그저 실패한 결혼의 기록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를 더 선명하게 알려주는 기회라는 거예요. 직장을 후회하는 사람, 돈만 보고 왔는데 너무 힘드네 라고 하는 사람, 다음엔 돈보다 일의 의미나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적성에 안 맞아서 매일 출근이 지옥 같다라고 하는 사람, 다음엔 적성, 삶의 균형 등을 우선순위로 재정립하게 되겠죠.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후회는 내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방향을 오히려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을 못한 걸 후회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일 되게 흔하죠. 그때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영영 끝났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건 단지 입을 이렇게 닫았던 실수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겠다라는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후회라는 감정도 우리가 조금은 컨트롤할 수 있게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후회하면서 실수다라고 자책만 하지 말고, 절대 하지 말고, 되돌림표가 아닙니다. 후회는 뭐다? 방향키. 내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 후회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여정인 것 같아요.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존재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후회를 감수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살다 보면 후회하지 않기 위해 쓰고 후회하지 않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알고 보면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후회하고 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후회하고 있는 여러분도 바로 그 후회 속에서 제일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결국 후회는 뭐다?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